올해 50장은 넘게 쓴 팩, 모공 결 개선 효과가 미쳤습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말이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 고렴템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가성비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격이나 브랜드 네임에 상관없이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 좋은 제품들만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안 사도 되는 고렴템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았던 상대적 가성비템까지 알차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요, 닥터자르트 크라이오 수딩팩 대신에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프롬메디 아줄랭 겔 마스크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겔 마스크 팩은 거의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팩이 가장 쿨링감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시원한 척만 하는 팩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이 굉장히 탁월해요. 저는 워낙에 피부가 얇아서 자외선이 조금 강하게 비치는 날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열감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모공이 늘어지고 피부 컨디션도 떨어지는 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피부에 열감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롬메디 팩은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실온에 보관해둬요. 팩을 붙이는 순간부터 쿨링감이 확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그 시원한 느낌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팩을 떼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점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사실 팩이라는 게 당연히 붙이면 어느 정도 피부 온도를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닥터자르트 수딩팩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프롬메디 팩이 쿨링감이 훨씬 오래 지속이 돼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제품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준 닥터자르트 수딩팩은 가격에 비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일단 겔 마스크라고 하기에는 시트지가 너무 두꺼워서 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사용하기엔 불편하고 거의 누워서만 해야 돼서 불편했고요. 그리고 밀착력이 안 좋으니까 사용 전에 앰플을 바르고 이 팩을 위에 얹어도요, 떼어낸 다음에 그 에센스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서 겉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다 할 효과를 저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어요. 물론 살짝의 쿨링 효과는 있지만 정말 팩을 떼어낸 이후에만 일시적인 느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팩이 한 장에 16,000원으로 일반 겔 마스크 팩 대비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가격 차이를 납득할 만한 이 제품만의 차별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쿨링이나 진정 효과를 놓고 본다면 저는 닥터자르트 쪽보다 프롬메디를 썼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고요. 참고로 이 프롬메디 팩은 7월 13일 프롬베이지 마켓에서 역대급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프롬베이지 카톡 필친을 추가해주시면 마켓 오픈 10분 전에 알림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요, 제가 오쏘몰 대신에 꾸준히 먹고 있는 오로라 리포조말 B입니다. 사실 오로라가 가성비템이 아닌 거 저도 아는데요. 그래도 오쏘몰이랑 비교를 했을 때 30일 기준 가격이 반값 이하라 저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라 B는 저의 좀비 같았던 체력을 구원해준 찐템인데요. 이 제품에는 무려 비타민 B가 8종이나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 효과가 정말 빠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체력이 기본적으로 정말 약해서 오후 1시 이후에는 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로라 B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확실히 피로감도 덜 느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면서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특히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양을 먹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 8종이 충분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 체력이 약하신 분, 그리고 늘 무기력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쏘몰에는 비타민 B랑 C가 다 들어있는데 오로라는 B만 들어있는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나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저는 비타민 C도 꼭 같이 섭취를 해주는데요. 일단 이 한 포에 비타민 C가 3000mg이 들어있어서요. 이걸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메가도스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각각 챙겨 먹으면 오히려 불편한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그런데 오로라는 제 경험상 액상이다 보니까 그냥 쭉 짜서 먹으면 돼서요. 옥소몰처럼 액상이랑 알약 두 정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편했어요. 사실 저도 옥소몰을 꽤 오랜 기간 먹어봤지만 영양을 챙기기에는 정말 편한 제품인 게 분명 맞거든요. 다만 저는 기대했던 피로 회복이나 컨디션 개선 효과를 크게 체감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목구멍이 정말 작아서 알약 형태의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옥소몰은 매번 알약을 섭취해야 하니까 좀 그것도 부담스러웠고요. 반면에 전 오로라를 먹었을 때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컨디션 개선까지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비타민 B랑 C 32포가 들어있는 거를 각각 구입을 하더라도 옥소몰 30일치 본보다 가격이 낮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요. 시슬리 헤어 오일 대체품으로 추천하는 로사노 페레티 헤어 서플리먼트입니다. 저는 매직도 뚫어버리는 반곱슬이라 헤어 오일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곱슬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모발이 두꺼우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발이 너무 얇아서 헤어 오일만 쓰면 볼륨이 죽어 보이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래서 좋다는 오일을 일본 직구로도 써보고 다양하게 써봤지만 오일 특유의 제형감 때문에 머리가 늘 축 처져 보였어요. 그런데 시슬리 오일을 쓰고 나서 그래도 타 제품 대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정착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로사노 페레티를 쓰고 나서 더 이상 시슬리에 손이 안 가요. 단언컨대 지금 현존하는 오일 중에서 저는 로사노 페레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슬리 오일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흡수력이 좋고요. 사실 시슬리도 충분히 오일치고는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로사노 페레티 쪽이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일을 발라도 축 처지거나 볼륨이 죽는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 개선 효과도 시슬리보다 더 뛰어나요. 사실 시슬리는 머리가 차분해진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모발 컨디션이 개선된다는 느낌은 부족했거든요. 반면에 로사노 페레티 쪽은 사용할수록 머릿결 자체가 점점 좋게 느껴졌고요. 머릿결이 좋아지니까 엔젤링이라고 하죠. 이거를 쓰고 나면 머리에서 윤기가 나요. 특히 자연광 아래서 윤기가 자연스럽게 돌아서 머릿결이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착할 만한 헤어 오일을 못 찾으신 분들이라면 로사노 페레티는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요. 라메르 쿠션 대체품으로 추천하는 미샤 글로우 레이어링 픽 쿠션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에도 관심이 많지만요. 스킨케어나 홈케어로 다져놓은 피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제품에는 더더욱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화점 제품을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라메르 쿠션은 얇고 화장한 느낌이 크게 나지 않으면서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라메르 쿠션을 꽤 오랜 기간 써봤지만 다크닝이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럽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미샤 글로우 쿠션은요. 라메르처럼 얇게 발리는데 다크닝도 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처음 표현됐던 피부 느낌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리뉴얼 전에는 정가가 25,000원이고 세일을 할 때 만원대로 내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솔직히 만원대였을 때는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리뉴얼이 되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로드샵 쿠션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라메르랑 미샤 쿠션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저는 바른 직후에는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입지적 측면에서 미샤 쪽이 더 예쁘게 남는다는 점에서 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메르 쿠션이 곧 단종이 되고 리뉴얼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폴라초이스 바쿠치올 레티놀 제품의 대체품인데요. 폴라초이스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농도인데 제가 써봤을 때 오히려 체감되는 효과가 더 좋은 걸 찾았거든요. SVR의 리프팅 앰플입니다. 이 제품에는 순수 레티놀이 0.3%가 함유가 되어 있고 그 레티놀 성분을 부스팅 업 해주는 노보레틴이 2%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는 순수 레티놀 1% 수준의 효과를 구현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쓰고 피부 결이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원래는 나비존에 있는 모공 때문에 여기를 만져보면 살짝 오돌토돌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특히 쿠션을 바르고 나서 그 매끈해진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폴라초이스 레티놀을 쓰면서 가장 반했던 포인트가요. 고농도인데도 자극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SVR 리프팅 앰플도 효과가 충분히 느껴지는데 자극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저녁에 이 제품이랑 예전에 여러 번 오가닉하게 보여드렸던 B3 앰플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주면 피부 결은 물론이고 보습감도 더 좋아지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사실 레티놀은 효과가 좋아도 자극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은 적으면서도 효과는 확연하게 느껴져서 저는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제 피부는 이미 레티놀에 충분히 적응됐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7년째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인 고강도 제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요. 만약에 레티놀 입문자시라면 이것보다 낮은 농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유페 레티젝션 세럼이에요. 왜냐하면 레티놀이 강력한 성분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 텀을 두고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강도 혹은 중강도 제품을 충분히 사용하신 다음에 고강도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써봤을 때 효능이 비슷한 고령템보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만족도는 더 높았던 가성비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간혹 제가 비싼 제품만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브랜드 이름이나 가격보다 효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제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유명세나 네이밍이 더 중요했다면 애초에 이런 대체품 컨텐츠도 만들지 않았을 거고요. 그냥 비싸고 흔히 말하는 럭셔리 화장품 가지고 와서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앞으로도 저는 브랜드 네임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 효과가 좋다고 느낀 제품들 위주로 솔직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